왜 세상이 올바르다면은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하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못되게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죠? Last class. 일단 그 마지막 클래스니까 클래스에 대한 뭐 일단 나름대로 유종의 미를 좀 거두기 위해서 마무리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컴팩트하게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고 10분간 브레이크를 갖고 종합 토론에 들어간 다음에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에토스, 엔트로포스, 다이몬이라는 이야기가 그 미디어와 연관되어서 가끔씩 등장하는 일종의 경구입니다. 에토스는 뭐 말 그대로 로고스, 이성, 파토스, 감성, 그리고 그것을 총합한 에토스, 인격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엔트로포스는 뭐 그냥 인간, 휴먼, 뭐 인류 이런 뜻이죠. 엔트로폴로지 했을 때 인류학. 다이몬은 말 그대로 이제 일종의 정령, 유령, 뭐 귀신, 뭐 이런 거죠. K-팝 데몬 헌터스 할 때 그 다이몬입니다. 이 다이몬이라는 것은 인간과 신의 중재자, 매개자 역할을 했던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다이몬이라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는 그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거를 되게 악마화했어요. 이렇게 악마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몬 헌터스 하면은 이제 퇴마사잖아요. 구마사, 퇴마사 뭐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너의 인격이 너의 운명이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해요. 에토스가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그 성품이 곧 너의 그 미래 운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인간이 신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너 똑바로 살아라. 네 인간성이 앞으로 네 운명이 될 테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옛날 사람들은 이제 보통 뭐가 내가 잘못하면은 신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지금도 많이 그렇잖아요. 보면 주술적 신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자기의 운명이 그냥 신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죠. 그 주술적 신앙이 지배했던 신중심의 세계가 오늘날에는 미디어가 지배하는 미디어의 세상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고 있죠. 개인 채널을 막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어제 그제 이렇게 김수현 그 건을 이렇게 접하면서 김수현이라는 한 배우가 그 무분별한 그 SNS에 근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조작된 컨텐츠에 의거해가지고서는 거의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의 구독자가 99만 1000명? 1000명인가? 뭐 그래요. 거의 100만 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 개인이 나의 그 정직함을 백날 얘기해야 100만 명이 들여다보고 있는 구독자가 100만 명이니까 실제로 뭐 하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볼 수도 있겠죠. 그걸 이겨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뒤에 지금 물론 뭐 경찰이 밝힌 내용이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또 어떠한 식의 또 반전이 있을런지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한 배우, 그 배우를 둘러싼 미디어의 환경, 그 미디어 환경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 이것이 지금 한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운명 같은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라케시스라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운명의 여신이 있는데 운명의 여신이 3명이 있거든요. 한 명은 시를 만드는 사람이고, 한 명은 시를 갚는 사람이고, 한 명은 시를 푸는 사람이에요.
씨를 감는 그 역할을 하는 운명의 여신이 이제 라케시스인데, 라케시스에게 이제 그 인간을 대신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운명의 여신 앞에 딱 가고서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모든 것이 신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운명의 여신이 하는 말은 놀랍게도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딱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서운 이야기죠. 인간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몫. 그 신들이 지배했던 그런 세상에서도. 거꾸로 이거를 그대로 도치시키면은 판단은 너희들의 몫이다.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미디어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바로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기원 전에도 2000 몇백 년 전에도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불행을 닥쳤을 때 모두가 다 신의 뜻이야 하면서 그냥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랬던 세계관이 플라톤의 국가라는 그러한 책의 말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보여줬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이 그림에 보면은 2000 몇백 년 전에 활동했었던 그 시대의 셀럽들이 다 지금 나오잖아요. 뭐 그 유명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여주시인 사포와 그리고 소크라테스, 알렉산더 대왕, 알키비아데스라는 장수, 그리고 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철학자. 여기에서 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두 사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말해서 플라톤은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정의로운 공동체를 꿈꿨던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개인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공동체를 꿈꿨던 플라톤은 그래서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뭔가 좀 대표를,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고 너희들의 책임이고 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도자를 뽑는 것은 그냥 누군가가 알아갖고 셀럽이 나와가지고 인기투표 거치듯이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걸 안 한다고 했을 때, 안 하면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플라톤은 얘기를 한 것이죠. 플라톤은 바로 민주주의와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2400년, 500년 전에 벌써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뭔가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이슈와 관련된 롱폼을 제작하는데 베이스를 깔아놓고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이 영역에 의존해서 나중에 과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을 근거로 해서 과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마천은 이제 사기, 중국의 유명한 역사서를 쓴 대표적인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은 기원전에 이미 이러한 의문을 가졌어요. 천도는 공정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은 태평하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왜 있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악은 어디서 오는 거고, 신이 없다면 선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는 그 로마 시대의 보에티우스라는 철학자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한 그러한 생각인 겁니다. 왜 세상이 올바르다면은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하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못되게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감시견의 역할을 하는 워치독, 미디어 역할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미디어가 그쪽 편을 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바로 그러한 대목인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끊임없이 나오는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해가지고 그냥 물 흐르듯이 마구 이렇게 흘러가는 이것이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보면은 엄마가 주는 그 마들렌이라는 쿠키를 홍차에다가 딱 찍어 먹으면서 그 향에 과거가 샥 연상되면서 무수히 많은 이제 내 기억에 저장고에 있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도 읽었어라고 생각을 하는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읽지도 않았는데 1984라는 책이에요. 조지 오웰의. 그러니까 이게 이 기억의 어떠한 그런 흐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 얘기는 집에 있는 제가 1984 책을 꺼내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옛날에 줄치면서 읽었던 그 부분을 보면서 딱 놀랍게도 이걸 발견했어요. 승리 커피가 아닌 진짜 원두 볶는 냄새가 어딘가에서 풍겨왔다 하면서 커피 냄새가 싹 나오면서 커피 냄새와 연관되어 있는 자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어가거든요. 윈스턴이라는 1984의 주인공이. 그래갖고서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어떤 그러한 모티브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언급들을 하죠. 내적으로 행복한데 왜 빅브라더나 3개월 계획, 2분 증오, 그 밖에 지랄 같은 것들에 열광을 하겠냐,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자기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떠한 향기, 냄새와 함께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오늘날의 미디어는 그런 것들을 대신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어떠한 그 독특한 나만의 모멘트가 와가지고 그것을 기억의 그 저장고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미디어는 언제 어느 때라도 하시라도 내가 꺼내볼 수 있으면은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꺼내보고 싶지도 않은데 알고리즘이 저절로 갖다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왔죠. 그러면은 그러한 메커니즘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를 컨트롤하겠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1984의 핵심은 뭐냐면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을 지배하는 자가 우리의 미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4에 나오는 그냥 그 문장이에요.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그럼 지금을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는 거고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하는 거니까 현재를 지배하는 거가 가장 핵심적이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누군가를 딱 뽑으면은 뽑힌 사람이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너가 되는 겁니다. 룰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지배자의 가장 큰 강력한 무기는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역사는 다시 써줄 수가 있고 팩트는 지워질 수가 있고 진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을 컨트롤하는 자가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가 진실이 아닐지라도 100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가 이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 저놈은 나쁜 놈이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허위로 판명될지라도 반성을 하면 뭐 다행이죠. 그거는. 근데 그거 어쩌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난무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에서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거예요. 알몸과 기타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보통 언론사의 수습 기자를 들어오면은 꼭 필독서로 읽으라고 하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빌 코바치하고 톰 로젠스틸이라는 이제 둘이 공저를 한 건데 Naked and the Guitar 해가지고서는 알몸과 기타의 법칙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 때 심플하던 거예요. 그냥 바바리맨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몰려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야, 쟤 봐 하면서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나면은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으면은 그냥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죠?
자극적인 콘텐츠의 한계인 겁니다.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궁금증이 끝나면 그냥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길목에서 누군가가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엔 그 기타 소리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겠죠. 근데 잘하는 거야, 이렇게. 처음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야, 저 기타리스트 진짜 연주 잘해. 하면 사람들이 하나둘 오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좋은 콘텐츠를 올리면은 사람들이 재방문도 하고 퍼날라주기도 하고 그런 확장성을 가져가면서 점점 팬덤의 그 상황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개인이 만드는 SNS의 이 역할이라는 것이 공적인 가치를 만드는 역할로 이어지기를 바래요.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방 맛집에 갔는데 맛있게 먹었다. 이런 차원. 야, 이 뷰티, K-뷰티 이건데 이거 진짜 끝내주는 화장품이야. 이 단계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이 과연 나를 뛰어넘어가는 공적인 가치와 어떤 의미가 있는 컨텐츠일까라는 것까지 한번 염두에 두고 이렇게 확장시켜 주길 좀 바랍니다. 그러면은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컨텐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지난 6년 동안 대학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게도 참으로 의미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34년 동안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 생각들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제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과 글에 대한 고민, 성찰, 실천의 의지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말이 되면 글이 됩니다. 글이 되면 말이 됩니다.